네, 잘 쉬었습니까? 네, 시간에 선형적 사고, 비선형적 사고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가 좀 했습니다. 그냥 사실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능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또 다시 아까 넘어서 자, 명제사 이 지금 메타포 다문화 상담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상담자는 메타 상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참조 체제로부터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이론과 전략을 생성해낼 수 있다. 지금 생성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추론. 지금까지 가장 이해하기 쉬운 특별한 인간 지식 체제는 인간의 언어 체계이다. 상담과 심리치료는 언어를 바탕으로 하며 세계관이 그 언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사용하는 지배 언어의 위력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당연하게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다문화, 여기서만 다문화라고 할 때 이게 이제 타문화, 그 다음에 타언어. 지금 우리는 그쪽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타언어일 때 과연 의사소통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는가? 이걸 또 봐야 되고요. 의사소통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그렇죠.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뭔가 그 속에 있는 어떤 의미들, 그러한 것들이 잘 서로에게 전달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게 어려워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의리,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한테 의리라고 도저히 이게 이 의리라고 하는 것이 동남아시아에는 도저히 전달이 안 됩니다. 의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런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상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언어 속에 사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추론이 내담자가 문화적으로 유사한 상담자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은 그 자체가 편견의 사례이며 무시해야 할 것이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문화적으로 유사한 상담자만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추론 3. 문화적인 차이는 상담 관계를 실제로 형성시킬 수 있다. 오히려 문화적인 차이가 상담 관계를 실제로 형성시킬 수도 있다. 추론사. 어떤 상담은 어떤 문화적 정황이 있는 내담자에게 적합할 것이고 다른 문화적 정황이 있는 내담자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타 상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거 어디에는 적용 가능한데 어떤 곳에는 적용 가능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야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는 적용 가능한데 어디에는 적용 가능하지 않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걸 지금 찾고자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찾아내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쉽게 사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서양의 서구의 상담 기법들,
가지고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서구화되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완전히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또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서양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완전히 적용 가능하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문제인데, 자,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타문화 사람들을 상담할 때에 그것이 과연 적용 가능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해 봐야 된다. 자, 명제 5. 자, 다문화 상담 이론은 문화적으로 다른 다양한 집단과 사회에서 발전한 다양한 상담 역할, 헬핑 롤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기본적인 1대1 상담 이외에 큰 사회 단위, 시스템 중재, 그리고 예방을 포함한다. 즉 상담과 심리치료의 관습적인 역할은 조력 전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역할 중 하나일 뿐이다. 이거 일단 읽고 나서 하겠습니다. 추론 1. 문제는 보통 문화적인 정황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1대1 문제 해결이라는 상담 정의는 피상적일 수 있다. 상담자는 문제를 그 문제가 놓인 정황 속에서 인식해야 하며 그 내담자를 둘러싸고 있는 지지체제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네. 자, 이게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부적응하는 사람들.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적응. 부적응하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적응하는데 어렵다. 자, 다시. 부정을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용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helping role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도움이 국가적인 도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 그건 사회복지가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사회복지, 소셜 월페어가 국가에서 그거는 이제 개입해야 됩니다. 이 도움이 필요한데 좀 개인적인 부분이다. 이런 것은 상담의 역할에서 이제 개입을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 특별히 심리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마인드, 마음의 부분에서. 자, 여기서 사실 여러분 사이칼라지 있잖아요. 사이칼라지라고 하는 이게 퍼시라고 하는 이것이 영과 혼과 육할 때 혼이에요. 혼. 예. 이게 본래 영과 혼과 육할 때 혼입니다. 혼.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사실 기독교적인 용어죠. 자, 이 혼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 영어로 뭐 마인드라고 번역되죠. 그러니까 거기 소울이라고도 하죠. 예. 여기서 이 심리적인 도움이 어떤 필요한 것, 이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 그럼 이 심리적인 상담사가 심리적인 도움만 줄 것인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복지 분야까지도 연결해 줄 수 있는 또 전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기 있잖아요. 시스템 중. 그러니까 어떤 그 시스템 안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특히 지지체제망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제가 이제 유학생들을 이렇게 해보면 단순히 뭐 앉아서
심리적인 도움만 준다고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실제적인 경제적인 도움부터 시작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도움을 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줘야 한다. 네.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죠. 자, 명제 6, 명제 6. 의식의 평등화는 다문화 상담 이론의 기본 목표이다. 의식의 평등화. 자아실현, 예, 자아실현, self-actualization. 자아실현과 행동 변화가 서구식 상담 및 심리치료의 전통적인 목표였다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잘 보세요. 주로 서구식 상담과 심리치료의 목표가 뭐냐면 행동의 변화 혹은 자아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지행동치료다. 인지행동치료다. 뭐 그냥 보는 건데 인지행동치료다. 그러면 자,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무엇을 통해서 변화시킬 것인가? 인지, 이제 스키마라고 합니다. 사고의 틀, 생각의 틀. 이 스키마를 바꿈으로써 행동이 바뀐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행동 변화 딱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문화 상담 이론은 관계 속 자기, self in relation, 그리고 관계 속 가족, family in relation, 관계 속 조직, organization in relation의 입장에 대한 개인적, 가족적, 집단적, 그리고 조직적 의식의 폭을 확장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한다. 예를 들어서 자, 다문화 결혼 가정이 있다. 다문화 가족, 다문화 결혼을 해서 왔어요. 자, 그러면 요즘 그 고부 열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 TV에도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자, 관계 속에서,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게 고부간의 갈등이, 사실 여러분, 다문화 결혼을 통해서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농촌 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농촌 총각과 결혼을 했는데 신부는 20살이고 신랑은 40살입니다. 보통 그렇죠. 근데 신랑은 40살이고 신부는 20살인데 그 신랑의 어머니,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는 65세입니다. 주로 이 두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 주로 이 두 사람과의 갈등이 큰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과 또 갈등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이 다문화 결혼을 통해서 이제 시집을 온 이 여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한다면 family in relation, family in relation 요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가족적인, 개인적인, 집단적인, 조직적인 의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문화, 이 20살 아직 어리고 또 그 어떤 나라의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봐도 베트남 온 나라의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과 이 특별히 이 할머니,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여러분 보세요. 거의 어머니가 할머니고 남편도 거의 아버지 뿌리잖아요.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겠어? 예. 예. 어떻게 그런 의식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아니 지금 이건 너무 뭐 우리 학교에 있는 김천대학교에 있는 유학생들 한번 보세요. 유학생들 어디 있습니까? Organization in Relation이잖아요. 이 김천대학교라는 조직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여러분 유학생들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일단은 공부를 하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한국 학생들만큼 따라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이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딱 보시면요, 나이가 일단 다릅니다. 나이가 유학생들 나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1학년이 20살이면 20살이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죠. 나이가 일단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 거기서부터 또 어려워지는 거죠. 언어도 잘 안 통해요. 나이도 달라. 당연히 문화도 달라. 사실 여러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잘 이해해서 할 것인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론 1. 다문화 상담자는 서구적 및 비서구적 상담 체제를 사용한다. 그들은 항상 기법과 이론들을 신중하게 내담자의 문화 배경과 특별한 요구에 맞추려고 시도한다. 그러한 상담 환경 조성에는 끝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특별한 요구에 맞추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상담 환경 조성에는 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다문화 상담이 사실 어렵습니다. 다문화 상담이 어렵고 아직까지도 사실 우리는 훌륭한 다문화 상담 사들을 사실 뭐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그런 데가 잘 없죠. 주로 뭐 교회나 절이나 어떤 종교기관에서 사실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도 국가에서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사실 만만치는 않은 부분이죠. 네.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상담의 가장 중요한 건 관계거든요.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올바른 관계 정립을 하고 큰 문제 없이 그 조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영역으로 넘어왔는데요. 네. 앞부분에서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은 넘어가면 시간이 너무 어중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끝내고 싶은데요. 자,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다문화 상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식의 평등합니다. 이 각 사람마다 다른 또 특별히 문화가 다른 그 사람들이 같은 그래도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의식의 평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유학생도 말했고 다문화 결혼을 통해서 이주 여성도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결혼을 해서 왔다 아니면 유학을 왔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관계 속 어떤 자기 여기 보시면요, 자아 실현, 행동 변화, 지금 이런 게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는 그 다음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러한 고민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고민이 있죠. 근데 이러한 고민을 하기에는 더 큰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고민이 뭐냐? 관계 속에서의 자기. 내가 도대체 이 조직 안에서 뭐지?
관계 속 가족 관계 속에서의 그러니까 패밀리 리레이션이잖아. 가족 관계 속에서의 관계. 이 가족화에서 나는 뭐지? 관계 속 조직 속에서의 관계. Organization in relation. 이 조직 속에 있긴 한데 나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다 관계잖아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자, 그건 사실 여러분 뭐 일반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상담도 얼마만큼 이 사람이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할 때 그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아니 이건 일반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학생이 학교에 잘 가지 못하고 계속 빙빙 돌고 학교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한다. 그럼 왜일까? 왜 이 학생은 학교에 가기를 싫어할까? 어떤 관계적 문제가 있을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적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가족 문제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어떤 그 학교 조직 내에서의 어떤 친구들과의 따돌림 문제인가? 사실 모든 게 사실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의 문제예요. 예, 컨트롤. 예, 영어로 정답하면 컨트롤. 그냥 뭡니까? 과연 그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과연 그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관계적 문제. 다문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 이런 거죠. 관계죠,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그냥 하나의 먼저 대안을 내세운다면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만의 커뮤니티. 사실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은 숨을 쉽니다. 사실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다 있죠. 베트남 커뮤니티, 캄보디아 커뮤니티, 태국 커뮤니티. 자신들만의 어떤 커뮤니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어떤 해소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상담사는, 일단 다문화 상담사는, 분명히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잘못 다루면 안 맞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맞는 상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상담사는 무엇보다도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대부분 그 문제일 테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관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것은 일반상 마찬가지지만 특히 다문화 상담은 더더군다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꼭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의식의 평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여러분.